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아스날과 스포르팅의 줄다리기, 요케레스의 이적 사가가 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로마노는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요케레스의 히위고 순을 업로드했고, 아스날만 바라보던 욕간시기가 드디어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른 공신력 있는 기자들에 따르면 요케레스의 이적료는 6,350만 유로에 옵션 1,000만 유로로 밝혀졌는데요. 스포르팅의 원하는 고정금 7천만 유로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요케레스도 아스날도 스포르팅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늘어갈 때 정말 이 시대의 테토남이 등장합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을 요케레스의 에이전트인 하산 세팅카야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주말 동안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된 것이죠. 사실 선수가 팀을 옮기기 위해 이적료를 보태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피를 포기해가면서 선수의 꿈을 응원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요케레스가 아스날 이적을 위해서 노력한 목록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적하기 위해서 스포르팅의 프리시즌 훈련에 불참하고 자신의 연봉 200만 유로를 포기하고 삭감했으며 활용 점정으로 그의 에이전트인 하산 세팅카야는 에이전트 수수료인 700만 유로, 한화 약 112억을 포기하면서 스포르팅의 요구 조건을 맞춰줍니다. 진짜 놀랍긴 하네요. 진짜 어려웠던 요케레스의 이적사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기념으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스날의 이번 이적 시장 공격수 첫 번째 타겟은 이삭이었습니다. 24-25 시즌이 종료된 후 아르테타 감독은 뉴캐슬의 이삭을 원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뉴캐슬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삭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여서 적지 않은 이적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뉴캐슬은 이삭을 1억 5천만 파운드를 줘도 팔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사실상 나포세일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아스날은 새로운 타겟으로 선회합니다. 이삭과 함께 이번 이적 시장 매물로 나온 두 명의 공격수, 라이프치히의 세슈코와 스포르팅의 요케레스가 나란히 아스날 이적설로 이어집니다. 아르테타는 조금 더 젊은 공격수인 세슈코를 탑 타겟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라이프치히는 9천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설정합니다. 사실 세슈코가 좋은 재능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기는 힘들고 장차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픽이었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은 의구심을 가지죠. 그렇게 아스날은 라이프치히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고, 세슈코와의 개인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요케레스로 선회하게 됩니다. 요케레스는 뭐 별다를 게 있나요? 스포르팅의 회장은 레비도 한 수 접는다는 양반인데, 요케레스 협상도 역시 난항으로 빠져듭니다. 스포르팅의 고정금 7천만 유로,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질질 끌리죠. 다만 요케레스는 아스날 행을 바라면서 선수 개인 합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요케레스는 삔또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요케레스가 주장하기로는 스포르팅과 자신 사이에 신사협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그 신사협정은 고정금 6천만 유로였다고 전해졌고, 요케레스는 고정금 6천만 유로의 비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락하지 않자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요케레스는 더 이상 스포르팅을 위해 훈련하지도 뛰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신사협정에 녹취록이 있다며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점점 협상은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이 시대의 테토남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하산 세팅카야. 원래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가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적료의 10%는 에이전트 수수료로 빠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르팅은 7천만 유로를 이적료로 책정해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빼고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 수익을 올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산 세팅카야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포기했고, 그렇게 아스날과 스포르팅은 극적으로 이적료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요케레스 같은 경우 아스날이 정말 오랫동안 품지 못했던 정통 9번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상대를 등지고 돌아서서 슈팅하고 박스 내에서 골 찬스를 잡는 데 특화된 선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번스러운 움직임만 가져가는 선수는 아닙니다. 189cm에 86kg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선수죠. 측면으로도 자주 빠지면서 다른 선수들의 박스 침투 공간을 열어주고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뒷공간 침투에도 능한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속합니다. 지난 시즌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포르투갈 리그이지만 51경기에서 53골과 12도움을 기록하는 괴물 같은 스탯을 보여주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증명해내는 등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겠죠. 요케레스는 189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는 약점을 보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헤더골이 별로 없는 이유에 대해 윙어들의 크로스질이 좋지 않았다 라고 발언하면서 다소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수 공중볼 경합을 그닥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스날은 전 세계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강한 팀인데 과연 요케레스가 발전이 가능할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또한 요케레스는 스포르팅 이전에 코번트리 시티, 스완지 시티 등 잉글랜드 하부리그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아직 빅리그 경험은 없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요케레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스포르팅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 선수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1998년생, 전성기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제 4, 5년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아스날은 이번 요케레스 영입으로 정말 오랫동안 원했던 9번을 영입하였고 득점력을 해결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좌측 윙어만 영입된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빅리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요케레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